가렛 에드워즈 감독님의 신작 크리에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에드워즈 감독님의 전작은 스타워즈 세계관 속 작품인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일 텐데요.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감독님의 작품이 바로 로그원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모를 좀 보니까요, 고질라 등등 SF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영화는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을 경유한 작가로서의 세계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크리에이터 한 작품에 한한 저의 개인적인 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좋았습니다. 간만에 만난 걸출한 SF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서양이 섞여있는 면면이 신선한 감흥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감명하게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소 급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범죄도시 1편과 드라마 카지노의 연출자이신 강윤성 감독님은 이 영화에 대해 아바타를 처음 봤을 때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아바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화를 떠올려 본다면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의 분위기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언급드려도 저에게 크리에이터는 주제가 명확한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선명한 선과 악의 구도, 그러니까 영화가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저에게 이 작품은 배격하는 대상이 꽤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영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대상은 바로 성경과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RP의 성장 영화, 노마드, 마야 이름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지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크리에이터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ook better care of me than humans would have.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물론 크리에이터의 표층에는 인간 대 AI의 세계관이 놓여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보면요, 미국의 인간과 유아시아의 AI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를 축조해내고 있지만 창작자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 지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파보면요, 저에게 이 구도는 사실상 인간 대 인간의 대결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으로 대표되는 전자의 군집은 구시대적 가치관처럼 느껴지고요, 유아시아로 대표되는 후자의 군집은 신시대의 가치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구시대와 신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객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감독의 주관이겠죠. 아무튼 이 구도를 다소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전자의 세계를 대표하는 사고는 기독교인 것 같고요, 후자의 세계를 대표하는 사고는 완벽한 자유인 것 같습니다. RP는 붕괴되는 노마드로부터 탈출하면서 자신이 향하는 지향점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노마드로 대표되는 인간의 거대한 힘이 무력화되는 것은 결국 AI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니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언급드린 저의 논리를 대입해본다면 영화가 표현하는 AI의 자유는 신시대적 인류가 누리게 되는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구시대로부터의 해방이 될 테니 결론적으로 구시대 인류의 가치관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탈출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영화 속 인류, 그러니까 비유적 의미의 구시대적 인류가 기독교와 연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부연을 위해서는 다소 극단적인 일반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일반화 입니다. 당연히 이 워딩은 허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논지의 진행을 위해 이 개념을 끌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영화 속 AI가 추구하는 자유는 결국 미국,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교리를 많은 부분에서 비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면면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아빠 조슈아가 희생하여 아들 RP를 구해내는 영화다. 실제로 RP는 조슈아의 유전자가 섞여 있으니 그의 혈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조슈아는 RP를 홀로 탈출시키고 노마드의 폭발과 함께 사망합니다. 그의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을 살려서 AI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성경의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설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됨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들의 희생으로 인류가 살게 되었다면 영화는 반대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영화는 조슈아와의 관계로 잉태하게 된 마야를 비추면서 시작이 됩니다. 도입부터 성경과는 대척점에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끝자락도 유사한 궤를 갖는데요, RP를 구해낸 조슈아는 시뮬런트로 되살아난 마야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었던 마지막 보응을 하며 둘은 사망하게 되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속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탄생이겠죠. 그런데 영화 속 신인류의 시작은 비유적 의미의 아담과 하와인 조슈아와 마야의 사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을 비튼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들어가 조슈아와 시뮬런트 마야가 만나게 되는 공간도 흥미로웠는데요. 노마드라는 기계장치와는 다소 이질적인 풀밭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의도적인 묘사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크리에이터의 인간 대 AI의 구도는 저에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말하자면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인류와 그 세계관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인류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 구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실제 세상의 면면을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MI인데요. 저는 크리에이터가 성경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엄투야 감독의 근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영탁과 예수님과의 비교 대조가 중요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반기독교적인 영화인가? 저는 감독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미국적인 정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을 저격하나 보니 자연스레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일환으로 성경을 비튼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요. 미국의 거대한 탱크 같은 것이 뉴아시아 마을을 짓밟는 묘사가 있는데요. 저에게 이것은 베트남 전쟁의 면면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바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타에서도 나비족이 사는 마을에 네이팜탄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으니까요. 미국을 비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인간과 AI의 전쟁은 모성과 모성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수장인 하웰 대령은 AI에게 두 아들을 잃은 분노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증오를 상대에게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야는 역시 상대에게 임신한 아이를 잃었지만 새로운 아이를 창제해내었고요. 그 아이에게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웰은 복수의 어머니라면 마야는 화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화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는 우리와 다르면 적이다 라는 태도를 저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와 그들은 다를 게 없으니 연대하여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국이 들어간다면 그들이라는 공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낙소국, 난민,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즉 인간과 AI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RP의 성장영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타나는 주제의식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Sergeant Taylor, we are this close to winning. 엉뜨레트 저에게 크리에이터는 RP의 성장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는 RP가 3번의 죽음을 목격하는 영화다. 물론 소녀는 실제로 더 많은 죽음을 보긴 하지만 영화에서 인상 깊게 묘사되는 지점은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죽음, 시뮬런트 노인의 사망. 조슈아는 부상당한 동료와 RP를 데리고 거주지에 잠입을 합니다. 이내 주인으로 보이는 시뮬런트 노인이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의 말을 번역하니 이 미국인은 내가 처리할게 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슈아의 총에 맞아 가슴팍에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때 조슈아는 RP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꺼진 것뿐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죽음, 조슈아 동료의 사망. 차를 타고 달아나던 중 결국 조슈아의 동료 군인이 뒷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RP가 조슈아에게 그가 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RP는 세상으로 나와 AI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조슈아의 친구인 드류의 연인 카미의 사망. 이때 RP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인 드류가 AI인 카미의 죽음을 안고 우는 장면인데요. 이 순간 인간의 죽음과 AI의 꺼짐 사이의 간극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제가 보기에 RP는 3번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간과 AI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추측되더라고요. 이것은 헤븐과 디엔댕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둘 모두 존중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가 지향하는 세계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슈아는 팔다리가 기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도 시뮬런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즉 AI를 구원해내는 인물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AI인 것입니다. RP 역시 인간의 DNA가 섞여 있으니 조슈아와 유사한 상태인 것이고요. 말인즉슨 결국 이 작품이 소망하는 주제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등등 많은 것이 달라도 결국 전 인류는 하나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배척보다는 화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영화 속 두 명칭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야는 즉각적으로 마야 문명이 떠오르고요. 그것을 최후에 멸망시킨 스페인 침략, 즉 제국의 침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영화에서 미국은 AI 전문가인 니르마타, 즉 마야를 없애기 위해 뉴아시아로 침략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마야 문명을 없앤 스페인과 유비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마드. 노마드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연상되더라고요. 우선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인데요. 재작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노매드랜드라는 작품도 있었죠. 아무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의 이름이 노마드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크리에이터에서 미국이 AI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본인들의 국가를 지켜내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고정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 그들의 최고 무기의 명칭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만의 랜드를 고정시키면 시킬수록 유목민이 되어갈 것이라는 창작자의 조롱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노마드라는 단어는 챕터1에서 언급드린 성경 비틀기와 연결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어 광야를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광야의 땅을 누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유목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영화 속 노마드가 파괴된다는 설정은 성경적 세계관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영화가 뉴아시아를 묘사하는 면면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뉴아시아는 네팔, 일본,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이 섞여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언어가 나오기도 하죠. 문제는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적으로, 그러니까 서구의 강대국들이 바라보는 동양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랄하게 말해 동양을 다소 미개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은 분명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영화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창작자가 아시아를 묘사하는 방식이 바로 그 강대국의 사고방식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이 영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비틀기, 미국 비틀기.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오빠,